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부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 노동위원회에서의 첫 사례로 육아휴직과 차별 시정 사례 관련해서 우리 그 정봉수 대표님이 이번에 아주 긴 그 기고문을 또 쓰신 바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노동위원회에서 2022년부터 성차별이나 또 성희롱에 대해서 차별 시정이나 아니면 그런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도입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건 관련돼서 최초로 노동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판정을 내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기고로 이제 만들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중견 그룹에 근무하는 이 여직원이 2006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출산 휴가를 가면서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가기 전에 이분이 이제 파트장에 있는데 그 육아휴직을 가니까 이제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 평상으로 이제 뭐 급여를 줄이지는 않지만은 직책을 좀 없애는 그런 식으로 있다가 휴가를 갔다 와서 2010년 1월 달에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그 기간 동안 호봉 선급도 안 됐고 또 기존에 파트장에 있는데 그렇게 다시 원복도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충분히 자기가 근속 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에서 차장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락이 됐었습니다. 심지어 2023년도에는 가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점수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장 성질에 누락이 돼가지고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차별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시정을 신청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의 시정의 대상은 된다. 그런데 이제 차별 대상 근로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차별 대상으로 삼은 거는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온 그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별이라는 거는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어떤 진급이나 호봉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주는 거 있는데 여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갔다 오게 되면은 호봉 선급이 중단되고 또 승진도 그 기한 동안만큼 빠진다, 이러한 취업규칙하고 승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를 갔다 온 육아휴직을 갔다 온 남성 직원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진호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지만은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.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특징은 신청 대상은 되는데 비교 대상 근로자를 좀 다르게 받습니다.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라 했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전 남성 근로자로 이제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갔다 온 같은 경우는 사원에서 차장 진급하는데 약 15년이 걸렸고, 근데 육아휴직을 갔다 오지 않은 직원은 약 10년 정도만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 회사는 육아휴직을 갔다 오는 이유로 이렇게 성급이나 성진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했고,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 차별 시정을 결정을 했습니다. 이 회사는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근로자한테 성진이나 호봉에서 불이익을 줬다.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호봉이 이제 중단된다, 이것을 삭제하도록 명을 했고, 또 진급에서도 법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보면은
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차별 시정도 돼 있습니다. 차별해서는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법에 따라서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이 근로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감으로써 이제 파트장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직책이 이제 평직원으로 이제 갔다는 그런 사실, 그리고 또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서 그 호봉도, 그러니까 급여에 반영되는 허봉도 인상되지 않았다. 그리고 또 매년 진급이 누락됐는데 사실 만약에 육아휴직을 갔다 오지 않았으면 벌써 진급을 했던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근속 기간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좀 차별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결정이 그 회사 그 취업기청이나 성경 규정에 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준다는 그런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, 그리고 또 이 근로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이번에 신청한 이 근로자가 성진 그 연령이 돼가지고 성진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전체를 소급해서 지급하라, 이런 그 판정을 낸 사례입니다. 굉장히 이 노동위원회가 차별, 그 성차별에 대한 그 시정을 효과적으로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특이한 거는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온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전 근로자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 근로자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 차별이 이제 성차별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노동인의 결정은 이 회사가 이제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약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릴 수 있을 만큼 괜히 엄중하게 이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결정 내용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시사점은 그 비교 대상이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온 남성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정 근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판정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되게 중요한 그 판정인 것 같은데,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아휴직을 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가지만 요새 뭐 결혼을 안 하고 뭐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,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비교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.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특징이 그 신속하게 결정한다. 다시 말해서 청구한 사건을 60일 내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이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합니다. 전문가 집단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법을 전공한 이런 노무사나 변호사나 또 이런 또 노동법만 전문한 노동부 관료가 이제 판결이 되고 또 노사의 어떤 합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 노동인의 판결은 이 집행력이 보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차별에 대한 시정이 이제 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어떤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.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별에 대한 이러한 회사 내부의 이러한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판정은 그 노동위원회법이 이제 변경돼서 어떤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도입된 이후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, 또 중앙노동의 판정이 같이 결합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런 그 앞서도 시사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유사한 그 뭐 제기가 소송 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판정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 그 어떤 남녀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
처음에 입사할 때에는 5대5의 어떤 성비례 있다가 어느 정도 뭐 10년에 20년 있을 때에는 거의 부장급일 때에는 거의 남성이 90% 이상, 여성이 10% 이상, 10%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은 이 본 사례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. 그래서 앞으로 노동위원회를 활용한 이 차별 시정에 대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비교 대상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, 사용한 근로자, 굉장히 확실히 어떤 차별의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법원보다 더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뭐 이런 사건,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나와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날 경우 지금 남녀 성 비율이 이렇게 말하자면 불평등한 이러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이 노동위원회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, 전문성, 그리고 또 구속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러한 차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